이 돈도 못 갚는 주제에 떡이나 팔고 앉아있어? 웃기고 있네, 진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주먹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하얀 백설기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떡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 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여자는 진열대 위에 인절미 상자까지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을 떡들이 시장 바닥에 먼지와 뒤엉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여자 정말 미친 여자네. 어머님 경찰 부를게요. 저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동시에 너무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안 돼. 제발, 신고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평소 당당하고 씩씩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정신이신가? 맞고도 신고를 말리다니. 어머니, 대체 왜요? 이 사람이 어머니를 때렸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야. 제발 그냥 있어. 알면 다 끝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0년을 사신 분이 저렇게 애원하듯 말씀하시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똑똑한 며느리 있으시네요? 근데 며느리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이 있으시죠, 할머니?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유유히 떡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떡들을 주워 담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면 다 끝나. 대체 무엇을 알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야기는 3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패딩 조끼로 주세요. 백화점 동산복 매장에서 저는 두툼한 패딩 조끼를 골랐어요. 유치원 교사인 제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떡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찬 기운이 가득한 시장 떡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시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지난주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시는 걸 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따뜻한 걸 하나 드려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준혁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 시작한 스타트업이 아직 투자를 받지 못해 요즘 그의 얼굴엔 늘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께 드릴 패딩 조끼 샀어. 남편이 가격표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당신이 이것까지 사야 하네.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인데 당연한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답답했어요. 준혁의 스타트업은 2년째 적자였고 투자 유치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벌면 충분해.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토요일 저는 패딩 조끼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떡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진열대 위의 떡들은 어제 만든 것처럼 보였고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지영아, 왔니? 어머, 이게 뭐야? 패딩 조끼예요. 요즘 어머니 기침하시잖아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시어머니는 조끼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왜 이렇게 눈시울이 붉으시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감동받아서 그래.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떡가게 한쪽 구석,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쌓인 종이 뭉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상 장부처럼 보였는데 유난히 두꺼웠습니다. 그때 옆가게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인절미 한 팩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떡을 포장하시는데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 잘 뒀네, 사장님. 요즘 힘드신데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고.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 어머니가 항상 건강하셨는데요? 순간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시어머니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야. 요즘 날씨가 추워서 장사가 힘들다는 얘기지 뭐. 떡 맛있겠네요. 많이 파세요. 뭐지, 이 어색한 분위기는? 저는 떡가게를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아주머니는 말을 돌렸을까?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후 유치원이 일찍 끝나 저는 시장에 들렀어요. 어머니가 패딩 조끼를 잘 입고 계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였어요. 떡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돈도 못 갚는 주제에 한가하게 떡이나 팔고 앉아 있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시어머니 앞에 서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엔 꼭.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달? 할머니, 그 소리 벌써 몇 달째예요? 이자만 얼만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진열대 위에 백설기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분인가 보네. 그럼 당신이 대신 갚을래요? 원금 5천만 원에 매달 500씩 이자 밀린 거. 5천만 원? 이자가 500?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자는 진열대 위에 인절미까지 바닥에 집어던지고는 유유히 가게를 나갔어요. 경찰 부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안 돼. 제발. 신고하면 안 돼. 어머니, 왜요? 저 사람이 어머니를 때렸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드린 패딩 조끼를 입고 계셨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5천만 원이 뭐예요? 지영아, 알면 안 돼. 알면 다 끝나. 시어머니는 그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떡들을 주워 담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장 상인들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남편 준혁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5천만 원 빚이 있대. 그것도 이자가 월 500씩이래.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그게 무슨?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어머니가 젊은 여자한테 뺨까지 맞으셨어. 우리 뭐라도 해야 하지 않아? 하지만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맞았다고. 알아. 근데 어머니 체면도 생각해야지.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어머니 더 힘들어지시면 어떡해. 체면? 지금 그게 중요해? 여보, 5천만 원이야. 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서 쓰셨을까? 우리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잖아. 일단 기다려보자. 준혁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라고? 나중에는 더 큰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아니야. 나라도 알아봐야 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직접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건 지금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떡가게 문을 열기 전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사람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생선가게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아, 떡집 며느리시네. 그게, 아주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 떡값도 제대로 못 받으신다고 하시고. 떡값을요? 응. 외상으로 떡 가져가는 사람들이 돈을 안 갚는데. 그것도 몇 달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떡값도 제대로 못 받으셨다니. 그리고 요즘 은행을 자주 가시던데 한 달에 2~3번씩은 가시는 것 같아. 은행? 왜 그렇게 자주? 혹시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아세요? 글쎄, 한 반년쯤 됐으려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쯤부터였던 것 같아.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떡가게로 향했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안 계셨고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서랍을 열어봐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툼한 외상 장부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빨간 펜으로 체크된 항목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수금 150만 원, 미회수 230만 원, 총액을 계산해 보니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떡가게 한 달 매출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못 받으셨다니.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행 통장이 보였어요. 몰래 꺼내 펼쳐보니 출금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정확히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월 이자 500만 원. 그럼 원금이 5천만 원이라는 건가?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통장을 다시 넣으려는데 그 옆에 구겨진 메모지가 보였어요. 전화번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이자 10% 6개월 연체 시 법적 조치. 10%? 고리대 금업자잖아. 저는 사진을 찍어두고 서랍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그 순간 떡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아? 시어머니였어요. 쌀포대를 들고 계셨는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서랍 쪽을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찍 와서 혹시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뭔가 알게 됐다는 걸 눈치채신 걸까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제 일도 있었고. 그래, 고맙다. 근데 지영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마. 알고 싶어도 참아줘. 제발.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떡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외상장부, 은행 통장, 서유진이라는 이름.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5천만 원을 빌렸고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갚고 계셔. 그런데 떡값도 제대로 못 받아서 돈이 없으니 결국 가게를 팔아야 하는 거야? 아니야, 그 전에 내가 알아내야 해. 대체 그 5천만 원을 어디에 쓰신 걸까? 그날 오후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 사진을 보여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개인정보라. 제 시어머니세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것 같네요. 매달 같은 날짜에 정확히 100만 원씩? 개인 계좌? 그럼 서유진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보내는 거구나. 그럼 최근 6개월 동안 총 3천만 원이 나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작년 이맘때 5천만 원이 한 번에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나갔네요. 대출인 것 같은데 5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다? 저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5천만 원을 빌려서 어디론가 보냈어. 그리고 그 빚의 이자를 매달 갚고 계시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시장 떡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시장 행복떡집 며느리인데요. 요즘 떡 주문이 줄었나요? 아, 거기요? 사장님이 작년부터 주문을 확 줄이셨어요. 예전엔 매주 100만 원어치씩 가져가셨는데 요즘은 3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주문을 줄이셨다고? 왜? 혹시 이유를 아세요? 글쎄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던데. 요즘 떡 찾는 사람이 없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떡을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이자 500만 원을 갚으려면 떡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채소가게 아저씨였어요. 떡집 며느리, 혹시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작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느 날 젊은 남자가 떡가게에 와서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걸 봤거든. 젊은 남자요? 응. 정장 입은 남자였는데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더니 큰 봉투를 건네주더라고. 사장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었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근데 그 뒤로 사장님이 은행을 자주 가시더라고. 그리고 표정이 항상 어두우셨어. 저는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5천만 원을 줬어.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유진에게 고리대금을 빌렸고 지금까지 이자를 갚고 계시는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서유진의 전화번호를 바라봤어요.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진 씨죠? 저는 행복덕집 며느리예요. 전화 너머로 코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때 그 며느리?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그 돈을 빌리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왜 빌렸냐고? 아들 빚 갚으려고 빌렸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빚이요? 응. 작년에 남편분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엄청 많았잖아. 그거 갚느라 어머니가 나한테 손 벌렸던 거야. 뭐, 어머니가 며느리한테는 말 안 했나 보네. 남편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유진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물어봤던 주소로 찾아가니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 나왔어요. 10층 복도 끝,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안에는 서유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시계를 찬 그녀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온 거야? 네.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제 남편 빚 때문에 어머니가 돈을 빌리신 거예요? 서유진은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어. 작년 11월 15일 5천만 원. 이자 10%. 남편분 스타트업 빚 갚으려고 빌려간 거라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 계약서를 보니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어요.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런데 말이야. 서유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 네. 3년 전에도 어머니가 나한테 큰 돈 빌려갔었어. 그때도 자식 빚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년 전이요? 그때가 언제쯤인데요? 정확히는 2022년 3월쯤? 그때 5천만 원 빌려가셨는데 1년 반 만에 다 갚으셨어. 이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8천만 원 넘게 갚으신 거야. 8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그때도 아들 빚이라고 하셨어요? 응. 근데 이번엔 며느리 모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 3년 전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전이라면 2022년이에요. 그때 준혁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3년 전 그 빚은 대체 누구 거였을까? 혹시 그때 어머니가 무슨 말씀 더 하셨어요? 서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딱히. 아, 그때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며느리 친정 얘기를 하시던데? 친정이요? 응. 며느리 어머니가 어쩌고.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며느리를 위해서라고 하셨던 것 같아.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3년 전 빚은 저희 남편 빚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글쎄, 어머니가 자식이라고만 하셨으니까. 아들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서유진은 손톱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빚이야. 이자만 벌써 3천만 원 갚았는데 원금은 그대로잖아. 이러다간 어머니 떡가게 날아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다음 달까지 원금이든 이자든 제대로 안 들어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사무실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3년 전의 빚, 친정어머니, 며느리를 위해서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가 갑자기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셨었어.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었지. 설마 그때? 저는 서둘러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빠가 받으셨습니다. 아빠, 혹시 3년 전에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3년 전?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내 엄마가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아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랑 관련 있는 거 맞죠? 전화 너머로 아빠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영아, 내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대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 빚 갚으려고 5천만 원을 빌리셨대. 그것도 월 10% 이자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나 때문에? 그리고 3년 전에도 5천만 원을 빌리셨대. 그건 아직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 생선가게 아주머니였어요. 준혁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어요. 제가 드린 패딩 조끼를 여전히 입고 계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그때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낡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지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게 들통났겠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 3년 전 봄이었어. 내 친정 어머니를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셨어. 물어봤더니 5천만 원 사채에 시달리고 계셨더구나. 월 이자만 500만 원이래. 갚지 못하면 집까지 날아간다고 하셨어.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는 절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 신혼인데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지만 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지영아,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 맞벌이 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해줬지. 그래서 결심했어. 내 평생 모은 노후 자금 8천만 원을 모두 털어서 내 친정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드렸어. 서유진이라는 사람한테 그 돈을 갚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정리했어. 1년 반이 걸렸지만 떡가게 덕분에 할 수 있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준혁이가 사업 실패로 5천만 원 빚을 지게 됐어. 나는 이미 노후 자금이 없었고 은행 대출도 한계였어. 결국 다시 서유진에게 손을 벌렸어. 이번엔 떡가게를 담보로 잡혔어. 준혁이에게도 너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 너희가 알면 자책할 거고 너희의 행복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패딩 조끼 정말 따뜻하구나.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난 몰랐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응. 3년 전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오셨어. 절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 떡 팔아서 번 돈이라고 하셨어.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의 침대 곁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사흘 후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을 꼭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보시더니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쳤구나.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 스타트업 지분을 투자자한테 넘겼어요. 그 돈으로 서유진한테 원금 다 갚았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머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잖아요. 친정 어머니도 다가오셨어요. 사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 빚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를 위한 일이었는걸요. 두 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오해와 비밀로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떡가게로 모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어요. 이제 걱정 끝이네요. 떡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더라고요. 진열대에는 새로 만든 백설기와 인절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권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패딩 조끼와 예쁜 모자였어요. 어머니, 다시 입혀드릴게요. 모자도 쓰세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어깨에 조끼를 걸쳐드리고 모자를 씌워드렸어요. 지퍼를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제가 지킬게요. 우리가 지킬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떡가게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오셨고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건배.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떡가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남편도 거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둘러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떡가게 방, 시장 골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떡을 찌는 김으로 따뜻했고 우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니까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헤쳐나갈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어질 영상도 함께 봐주세요.